아유,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앉으시죠, 앉으시죠.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어유. 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래퍼 겸 배우 겸 법률사무소 사무장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삼중생활을 하고 있는 야, 합디님이요? 네네, 받침이 피울입니다. 네. 여기 어디잖아. 네, 그 지갑에 있는 거 다 내놔봐. 하나가 아닌 그 모두 힘과 능력 또한 목표가 아닌 두고 제가 누구인지 말하기 전에 앞서 빛났어 꿈에 내가 불을 지펴 맞서 흑인애처럼 이제 왔지 그대만의 나 바로 아니 근데 그 법률사무소에서 좀 사무장님이세요? 네네. 보통 드라마 속에서의 느낌의 그 사무장님하고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사무장을 찾아가는 느낌이죠, 예, 보통은. 예, 약간. 맞아요. 정확하게.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잘 몰라서 법률사무소 사무장님이시면 어떤 일을 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일상에서 곤란이나 갈등 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 주변 상황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게 법리적인 대처가 가능한지 알아보거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이 굳이 하기 싫은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랩이에요, 랩. 변호사님이 싫어하거나 굳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활동을 좀 그럼 하셨어요? 우리 합기님께서는? 네, 그래서 여러 기획사에 이렇게 데모를 돌렸는데 어느 한 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대형 기획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투팍이 되는 거야. 그런 마음 보고 도착을 해서 헤드 CEO 그분이 오셔서 딱 앉으셨는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데모 들었을 때까지는 괜찮았지만 네, 그분들이 바라는 외모가 저는 아니었던 거죠. 네. 좌절과 동시에 조금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다짐을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활동을 종종 하다가 결국엔 군대를 가게 되죠.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운동이나 하자 그래서 동네 헬스장을 가서 이렇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랑 정말 비슷한 외모의 관장님이 오시더니 자네 골격이 좋은데 혹시 선수 한번 안 해보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난 운동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로 앨범을 낼 거야 이런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운동도 배우고 직장도 얻게 되니까 좋다고 근무를 섰는데 교통사고 한번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 크게 나서 다행히 안 죽었더라고요. 이렇게 보통은 크게 사고 났는데 얼굴도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상태였어요. 이게 성형수술을 2번 받은 거예요. 예,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미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차피 다시 사는 거 내가 한번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앨범을 준비를 하다가 내게 됐죠. 내게 됐습니까? 네. 그게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32살이에요. 그게 좀 하시는 앞에서만 하지마 도망가와 내가 나게 인내심을 있게 한 것들 모두 다그 범인 따위 전부처럼 꺼져버려 이제 그건 나와 상관없어 아니 또 래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네네. 갑자기 또 배우 활동을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랩을 하던 당시에 친한 친구가 배우였어요. 그래서 배 친구 덕분에 그 연인 축구단 가가지고 축구도 못하면서 이렇게 괜히 이온 음료 이렇게 얻어 마시고 막 그리고 목적은 축구가 아니고 끝나서 이제 되게 배우분들 예 그렇죠. 회식 주된 경기보다는 이제 끝나고 회식, 나서의 회식. 이제 회식이 또 항상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네, 가서 그 영화계 관계자분들이 너는 괜찮다. 캐릭터가 좋다. 네, 그러면서 연기를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떠냐. 해보지 않겠냐. 네, 그래서 관심 있게 공부를 좀 하고 조언을 들어서 처음에 이제 독립 영화를 몇 편씩 찍게 됐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상업 영화가 들어가는데 너 이번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러길래 첫 상업 영화 촬영을 그때 하게 되었죠.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어요? 장편 영화 26년이라는 영화예요. 26년. 예. 거기서 수호파 조직원 역할이었어요. 깡패. 아주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깡패. 분장도 안 했어요. 분장도 안 했어요.
아, 분장도 안 했어요? 요대로 거기 갖다 놓으면 바로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네. 혹시 지금 이 양복도 그렇게 좀 그럴 때 맞춰놓은 양복 아니세요? 근무할 때도 있고요. 촬영할 때도 있고요. 예. 정장이 한 벌밖에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총 몇 편의 작품에 출연하셨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한 독립영화 포함해서 20여 편 정도 출연한 것 같아요. 네, 그 박보영님 나오는 힘센 여자 도봉에서 여기는 어떤 역할입니까? 백탁파 조직원 역할. 그 전에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동영상 하나 찍자.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또 작품. 거기서는 건달 1 역할이었습니다. 네, 아들의 전쟁에서는요. 거기서는요 박동호 부하 역이었습니다. 네. 이 뭐고 뭐? 나가면 뭔 일이고 마시? 투캅스에서는요. 거기는 깡패 아니었어요. 오락실 손님이었어요. 네. 우리 갑순이에서는요. 거기서는 거기서도 깡패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달 같은 택시 기사였습니다. 네. 대사가 다 비슷비슷하고요. 몇 글자 안 돼요. 녹음하고 귀에 꽂고 어디 다른데 귀에 계속 꽂고 있어요. 꽂고 있고 이제 모든 대사를 정말 공들여. 오히려 제가 쓴 곡보다 대사를 토시 하나 틀릴 것까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좀 한번 해내고 나면은 나 배우 맞네 그런 거 있죠. 아 그러면 혹시 네네. 맡아보고 싶은 역할이 있으세요? 저는 동네 정육점 아저씨나 어울린다. 약간 마트 여직원을 짝사랑하는 순정남. 네, 정육점 좋다. 정육점 아저씨나 이런. 뭔가 이제 그램수를 더 이렇게 올려서 준다거나. 네. 마음은 멜로 배우를 하고 싶죠. 아 그러면 오늘 자세도 좀 어떻게 이런 자세보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줘보세요. 네. 혹시 뭐 이런 훨씬 이런 아, 느낌. 예, 아 좋다. 느낌이 또 달라. 이거 보세요. 야. 아니 느낌이 훨씬 다르다니까요. 근데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세요. 네. 그런 말 계속 해주세요.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우셔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저 친구 또 저런 모습이 있네 해서 또 캐스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네. 2017년이네요. 이게 백상예술대상에서 네, 네. 다른 배우분들과 함께 공연하신 게 좀 화제가 네, 됐다고 그래요. 그때 나갔었습니다. 네. 네. 때로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계속 웃음이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저희처럼 좀 뭔가 작은 역할에 있는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상식은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라도 잠시나마 저희 같은 배우들이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그 대배우님들께 잠시나마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배우로서 굉장히 작은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학기님이 근데 이렇게 뭐 배우 활동도 하시고 래퍼로서 뭐 이렇게 뭐 계속 음악 활동도 하시지만 어쨌든 지금 출근하시는 곳은 법률사무소죠?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무장 일을 또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그때 다시라는 곡을 이제 제작을 하던 와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연수원생 신분의 변호사님과 그때 만났던 거예요. 어디서 만났어요 또? 긴 그 수험 공부를 끝내고 트로트 앨범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님이. 네, 야 이게 참 진짜. 그러고 있다가 그 형이 연수원 생활 끝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시는데.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오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 사무장 같은 거 한번 해볼 생각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8년 차까지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변호사 형님도 참 진짜 대단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한승훈입니다.
근데 녹음실에서 저는 트로트를 했고 합기는 힙합을 했는데 합기가 랩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합기 씨 저 랩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랩을 배우게 되면서 둘이 친하게 됐습니다. 힙합의 가사를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법으로 치면 레걸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합기한테 그런 레걸 마인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사무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딱 방문했을 때 그걸 맞이하는 직원이면은 합기가 딱 버티고 있으면 이제 도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합기 역할은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상담 업무를 과연 변호사에게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 구분하고 또 연결해 줄 만한 사건이면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이제 합기가 이제 위로를 이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어떤 업무를 좀 많이 보세요? 그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는요 민사, 형사, 부동산, 채권, 빡센 것 쪽으로 좀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사무장도 이게 자격증을 따셔야 되나요? 일단 저는 대한민국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소속이고요. 예. 절대 법적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현직 법조인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무원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인증을 받아야 네네. 활동을. 네. 아니 왜냐면은 그 사무장이신 분들도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굉장히 해박한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법리라는 기본적인 흐름을 조금 파악을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예를 들어서 저쪽이 나를 힘들게 했어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얼마큼 힘들게 했느냐 따져가게 되면은 이거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네, 나머지는 이제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네, 이제는 좀 짬이 좀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우리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왜냐면 이제는 이제 경험이 좀 쌓이시니까. 제가 그렇다고 하면은 넌 뭔데? 사무장이지. 왜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또 물어서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먼저 번호를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이 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촬영을 하거나 평소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사진을 보더니 당신 이 사람 누구냐고 이게 어떻게 사무장이냐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 직원 신분증을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프로필 사진으로 딱 올려놨더니 지금 이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저 오해하지 마시고 영화에서 보면 보통 위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네. 아예 좀 우리가 좀 모르는 법률에 대한 기본 상식을 랩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는 근무 시간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정확하게 손을 굉장히 친절했어요. 충분합니다. 예. 그 어떻습니까? 뭐 래퍼로서 내가 좀 자주 하는 말이 있을까요? 유명하지 않다 보니 굳이 보다 힙합을 한다, 랩 음악을 한다. 그래서 뭐 인사를 안녕하세요 아니면 what's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울리는데 what's up 어울리는데요. 에마 브루 뭐 옛날에 그러지 많이 했죠. 영어 공부도 안 했으면서. 네.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막 이렇게 만났으면. what's 야 멋있다. 왓썹도 아니고 웃어 눈썹 말고 웃어 야 눈썹 말고 웃어. 눈썹 봐, what's 야 이렇게 치죠 또. 이렇게 해서 what's my 눈썹. what's my 눈썹. 그리고 근데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아니 같은 힙합 쪽에 있었지만 난 정말 이 친구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뭐 그러고 있었어요. 되게 친한 형님이 있어요. 네네.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분은 힙합에 심취하다 못해 그 흑인 정서회까지 심취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걷는데 이렇게 좀 걸어도 될까요? 네. 걷는데 그 형이 좀 이렇게 목도 키가 작아요.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니거든요. 네. 걸어 다니는데 한 번을 걷더니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제가 목격한 건데 홍대에서 걷잖아요 이렇게 보통 여 워스업 바지가 크니까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아니 신호를 걷는데 신호가 깜빡이면 보통 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근데 그분은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비슷했어.
약간 다들 막 빵빵빵 가셔야 되는데 그분 걷는데도 신호가 깜빡이도 이걸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 얹지 마 에피소드. 약간 그러면 어? 지금 그러면 유퀴즈 섭외가 왔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복권도 안 샀는데 로또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네. 너무 좋게 표현. 네,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작가님 전화를 이렇게 받았어요. 보면서 우와, 저한테 전화가 오네요. 막 저는 그래서 이야, 내가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을 옆에서 함께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욕심이 있는 스타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유퀴즈에 섭외가 됐다면 네네. 저는 다음 스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 올 것 같아요. 뭔가 오케이 여기서 내가 살짝 이제 주목을 받으면 어느 쪽에서 좀 연락이 왔으면 하는지 뭐 그런 거 좀 내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욕심을 크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셔도 네. 되죠. 그 출연료 받아서 세금 한번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세금을 많이 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려면 그만큼 많이 벌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모범 납세자가 되는 게 제 희망사항입니다. 네. 우리 그 학김님의 꿈은 모범 납세자. 아 그러면 그 질문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네네. 신께서 갑자기 어느 날 학기 씨에게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가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네가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줄게. 네네. 얼마를 원하니? 한 5조? 와 제일 5조. 와! 네네. 아니, 와 지금 역대 최고죠? 네.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그냥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5조. 네. 뭐 하고 싶으세요? 5조가 지금 일단 왔어요. 오케이. 띠링띵띵 5조. 꽂혔어. 일단 뭘 사러 가야 되지 않겠어요? 뭐 먹고 싶냐? 가족들한테, 네. 이제 친한 사람들한테 네.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고가의 안주를 생각해서 와. 그래서 고가의 고가의 식사가 아니고 안주. 네네. 그리고 무한 리필 금지어야. 가성비 금지어야. 네. 무한 리필 가성비 이런 거 얘기하지 마. 네네네. 그러니까 4조 9,900 뭐 어마어마해요. 네네. 다음 날 뭐 하실 거예요? 해장을 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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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통 컵라면으로 해장을 하는데 네, 근데 을지로 쪽에 괜찮은 곰탕집이 많으니까 또 콜택시를 불러서 콜택시를 불러서 엄청난 통장 잔고가 있다는 그걸 느끼면서 아 천천히. 어찌 보면 지금 내가 해장국 먹으러 가는 게 내 생애 마지막 검소함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검소함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다시 먹게 될 게 있을까. 마지막 내가 이걸 다시 이곳에 와서 먹게 될 수 있을까? 아 진짜. 신문 1면이 사법개혁 사기추이가 통과가 돼서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 맞아요.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더 이상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라는 기사가 하나 났었고 괜히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내 이력으로는 더 가기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틀면은 이제 되잖아요. 지금 갑자기. 에이 이거는 진짜 아, 이제 지금 더 이상 그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또 이러시면 안 아니 되죠. 여기서는 이제 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왜 홈쇼핑에서도 매진된다 그러면 막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아니 그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랑 다르죠. 다르죠. 아니 사법 시험이 없어진다고 아니, 사법시험이 갑자기 사법시험 준비했던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사법시험을 제 동생이 그때 법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책도 집에 있고 책도 있고 집에 있는 이제 헌법책을 한 권 해 지난 거를 들고 비행기에서 이제 주로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일단 저 그냥 솔직히 결과만 알려주세요. 붙었습니까? 네, 붙었습니다. 몇 년 만에 1차도 한 번에 하고 2차도 한 번에 하고 했습니다. 1, 2차를 한 번에 다 통과했어요? 아니,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약간 지금 이건 좀 한국화를 이럴 수가 한국화를 전공하셔서 아니 사법 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고시촌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무작정 고시촌으로 갔죠. 저는 신림동 고시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신림역에 내리면 거기가 고시촌인 줄 알았어요. 신림역에 내려가지고 그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한테 고시촌 어디예요? 하니까 여기가 아니라고. 아가씨 못 걸어가요 이러는 거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고시촌에서 제일 큰 학원 앞에 내려주세요.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원에 다니신 거예요? 네. 아니 얘기만 들으면 제일 쉽네요. 그냥 신림역 가서 야 나 사법 시험이 이렇게 네. 쉬운지 몰랐습니다.
그 물어보니까 헌법, 민법, 형법 3과목만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차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 양이 그렇게 많은지는 이제 나중에 책을 받아보고 알았죠. 책이 2만 원이잖아요. 책이 일단 왔거든요, 집으로. 예. 그냥 거의 키만큼 오더라고요. 책이요? 그러니까 과목은 3개인데 책이 한 권이 너무 두껍고. 지난번에 저희 신림동 갔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혹시 주변에 전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 있어요? 했을 때 막 오자마자 바로 붙은 사람도 있다는데 그 고시촌에서 가장 큰 그 또 전설을 남기고 온 게 우리 또 조셉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세요? 공부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기가 일로 와봐. 아우, 저도 모르게. 여기 고시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근 안 하세요, 그러니. 잠시만요. 저도 모르게. 아니, 고시촌에서 출근 안 하세요는 좀.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예. 공부를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그러면? 눈 떠서 잘 때까지 그날 봐야 되는 분량은 다 받고 잤어요. 그럼 눈 떠서 잘 때까지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 저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 네, 저 아침에 예. 아침 10시부터요? 네. 아침 10시부터 새벽 아침에는 4시까지요? 일찍이 잘 못 일어. 네네네. 제가 1년을 나눠봤거든요. 이 책 페이지 수와 과목과 시험 일정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그날 소화해야 되는 분량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럼 오늘 얼마나 보고 그거를 다 습득을 시키는 거예요? 몇 페이지나? 보통 뭐 200페이지, 뭐 300페이지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에 200페이지, 네, 400페이지. 그날 배우는 과목의 그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돼야지만 되는. 근데 안타까울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안 했으면 1년 안에 끝냈겠습니까, 이게? 대단하십니다, 진짜. 집에 딱 방에 들어오면, 집이 아니고 방인데 그때는 방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권투 선수가 하루 종일 링에서 막 맞고 들어오는 느낌? 오늘도 예, 여기까지 봤구나. 사실 제가 법학 학점도 없었거든요. 학점도 사실 그 1년 내에 다 따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럼 어디 가서 따요, 그건? 뭐 독학사로 따는 경우도 있고요. 사이버 대학이나 아니면 학점은행에서 따는 경우도 있고. 학점은행은 어떻게 뭐 대출을 해주는데? 학점을 대출을 해주나요? 뭐 담보를 맡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그거를 1년을 하니까 너는 올해 시험을 보지 말고 올해는 학점만 다 따고 그 내년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한꺼번에 했죠. 어우, 2차 시험 보기 한 40일 전부터 제가 밥을 안 먹었거든요. 왜요? 밥을 먹으면 졸려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40일을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슈퍼에서 이렇게 삼립빵 중에서 이렇게 슈크림 이렇게 6개 들어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씩 띄워 먹으면서 40일 정도 공부만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조금이라도 졸릴까 봐.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림을 해보니까 정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말 극복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장 그릴 때 나는 100장을 그리면 그 100장을 그린 데서 오는 힘이 남들 책 한 권 볼 때 나는 2권 보고 남들 판례집 한 권 보면 나는 2권 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질이 안 되면 양으로 승부를 하니까 되더라. 약간 그런 나중에는 정말 그 고시업 방문을 발로 차면서 나왔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또 지금 경찰 시험을 또 보신 거예요? 네네. 어우, 아니 그 어디야? 아니 사무실에 부탁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로펌에 가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필드를 뛴다고 하잖아요. 이제 재판을 뛰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회의를 느끼게 됐던 게 변호사들이 선임 계약이라든지 수임료에서 자유롭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뇌물죄로 이렇게 재판 받으셨던 분이었는데 이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가 조력을 했었는데 검사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판사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선처를 구하시고 그러시는데 다시 돌아오는 차만 타면 저한테 아니 검사 판사들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뇌물 안 주면 누가 그 공사를 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섭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쵸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의뢰인이니까 그 사람이 검정색이어도 나는 회색이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사람이니까 네. 예, 그게 좀 반복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게 더 행복하겠다. 경찰 일을 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배명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꽤 오래된 6년 정도, 7년 정도. 좀 지금까지 제 입장에선 되게 오래 어우, 했는데 진짜. 저는 이제 현장에서 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사실 경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저희 같은 입직 경로는 이제 처음 2년 정도는 서초나 강남 큰 경찰서에서 이제 경제범죄 수사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법조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실제 실무를 하는 경찰에서 봤을 때하고 현실과 이제 수사 실무랑 또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랑 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형사소송법 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결정이나 의견을 내릴 때 있어서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휘복종 그렇죠. 관계 안에서 어떤 경우는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기가 쉬워요. 이 문제를 내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제가 일선 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업무는 청 단위로 들어가야 됐었어요. 되죠. 그래서 지원을 하고 가시게 된 거군요. 네. 협의회 차원에서 그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한 3명 정도 가고 또 검찰 쪽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검사님들 3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같이 풀어야 되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요. 기소의 출발의 영장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은 당연히 이러한 폐단을 없앨 수 있는 쪽이 행해야죠. 모든 영장은 태생부터가 기본권 침해고요. 조서 내용을 주관식으로 검토할 절차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 혼자 무슨 인권 보호기구 인정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경찰이 요청하는 게 영장 발부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법리 판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판단을 받겠다고요. 법원한테 직접. 예를 들어 경찰은 공판 이후의 단계를 잘 모르고 또 법조계에서는 전에 실제 현장을 잘 모르니까 좀 저도 경찰은 지금 경찰이지만 변호사를 했었고 그나마 2개를 다 경험을 하고 있으니 조금 더 객관성이 있다라고 좀 들어주신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검사와 경찰의 관계가 이제 지휘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협력의 관계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되게 감격스럽고 이제 경찰이 잘해서 이제 국민들 신뢰를 얻는 일이 남았죠. 우선은. 네. 얘기 중에 죄송한데 그림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이 계속 정도면 그림이 섭섭해하겠어요. 아니 진짜. 근데 법학으로 제가 바꾸고 나서는 아예 그쪽은 악몽을 안 꿨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제 꽂혔구나. 이제 그림보다 더 재밌는 걸 찾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젠 조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좀 감상하는 사람이나 이제는. 네 해도 괜찮겠다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관심사가 뭐 또 세무사 자격증을 또 지금. 솔직히 요즘에는 세무나 회계를 모르면 사건을 정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좀 더 내가 수사의 갖기 전문성이라는 위해서. 측면에서 하나를 더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제일 평소에 즐겁게 하는 일은 뭡니까? 제가 원래 변호사 할 때는 그 동물 그 보호단체 카라라고 있어요. 예. 원래 카라의 자문 변호사로 사실 활동하면서 동물 보호를 했었거든요. 네. 다른 취미는 없어요? 뭐 맛집을 찾아간다거나. 맛집은 저희 이제 경찰관 아저씨들하고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거는 다른 좀 내가 해본 최고의 일탈은 뭡니까? 최고의 일탈? 글쎄요. 저희 그냥 조셉 다른 인생 우리 그 과장님과 우리 조셉은 너무 다른 인생을 그냥.